진 교수님 관련된 그런 뉴스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와 통화했던 그 내용들이 또 상당히 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좀 뒷이야기를 좀 오늘 먼저 해주시죠. 그게 여기서 했던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한 거잖아요. 예. 지나가는 얘기를 했는데 JTBC가 방송을 했는데 MBC가 방송을 그 했는데 전에 어떤 인터넷 매체에서 받은 것 같아요. 예. 그거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 여기저기서 다 받아가지고 인용 보도를 해가지고 뭐 다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언론에서 해석을 과도하게 하는가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 그 얘기가 나온 맥락은 뭐였냐면 총선 패배 직후잖아요. 참패 직후니까 내가 이제 민심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얘기가 됐던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안들을 얘기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명품백 사과 문제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그 이종석 장관 예. 보낸 그 문제하고, 그 세 번째가 의료 정원 문제거든요. 이 문제도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적을 하게 되면은 이분이 좀 수긍을 좀 했거든요. 돌아보니까 그렇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를 설득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이게 2,000명이 맞는다 그러더라. 라고 해서 예. 그래서 그거는 전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또 반박하기도 좀 뭐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상식적으로 내가 인문학 교수인데 내가 내년에 신입생 정원이 60%가 늘어난다면 나도 수업이 곤란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받느냐. 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얘기를 지나가면서 했던 건데 이거를 가지고 그 난리가 난 겁니다. 저는 사실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2,000명 던졌을 때 아예 농담하는 거겠지. 아니면 협상용이다. 먼저 세게 던져놓고. 그렇죠. 왜 이렇게 시장 가면 그러잖아요. 예. 부르고 뭐 MB하고 막 협상하다가 딱 그래서 2,000대를 0대 2,000 때리면 한 1,000 되겠지 그렇죠. 뭐. 예. 때리는 500에서 1,000 사이의 선에서 하면은 예. 뭐가 되지 않을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예상을 하고 2,000이란 말을 숫자를 믿지를 않았어요. 이준석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거 봐라 2,000이라고 얘기했다 나중에 깎아가지고 1,000 만들 거다. 근데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아닌데 막 2,000으로 확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딴 건 몰라도 선거하는 도중에 설사 2,000으로 간다 하더라도 선거하는 도중에는 사실은 꺾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가더라.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런 맥락에서 그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왜 많이 받았느냐라고 하면은 이게 보니까 결국은 의대 정원 문제도 결국 김 여사의 뜻이 아니냐 이런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악의적인 프레임이죠. 예. 악의적인 프레임이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별거 아닌데 이걸 갖다 막 띄우고 여기저기 매체에서 막 띄우는 것들을 보게 되면 김 여사와 엮어버리는. 그렇죠. 엮어가지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절대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김 여사랑도 이미 다 끝났지 않습니까?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거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 한마디로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고 다들 다 제가 뭐 제기를 해도 김 여사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그게 전문가들의 견해를 거쳐가지고 나오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뭐라냐, 이 문제는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을 그때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게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예. 사실 정확한 그 적정한 인원이 얼마야 여기엔 정답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또 내가 반박하기도 하고 뭐 이랬던 그런 사안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중의 민심, 특히 총선 참패, 총선 과정에서 그 의대 정원 문제 약간만 좀 후퇴를 해줬으면 예. 비대위원장의 뜻에 따라서 조금만 후퇴를 해줬으면 훨씬 저거 낫지 않았을까 이런 유감들을 갖다 얘기하고 그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라는 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예. 그다음에 김 여사는 뭘 얘기냐면 인용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그걸 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 전문가들의 견해를 다 보니까 2,000명이 맞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자기도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어쨌든 뭐 그런가 보다 그건 넘어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도되는 것은 사실 이 문제까지도 김 여사가 뒤에서 꽉 잡고 있어서 이래서 후퇴하는 게 후퇴를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약간 소송 같은 분위기인데 그건 전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악의적 학대 해석이라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는 언론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이게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언론에서는 출구 전략을 얘기를 해야 돼요. 의사도 그렇고 의사는 의사 집단 한 명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2,000명 그냥 가겠다라는 거고. 근데 국민 대다수는 뭐냐면 69%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데 찬성해요. 예.
문제는 뭐냐면은 2,000명의 69%가 찬성하는 건 아니거든요. 국민들은 좀 늘려라. 그렇죠. 그다음에 그걸 맡긴 거예요, 정부에.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원의 확대의 폭하고 그다음 그걸 확대하는 방식. 그게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국민 69%가 공감하는 이슈를 가지고 지금 지지율이 뚝 떨어졌죠. 리얼미터도 20% 밑으로 갔어요. 리얼미터는 29%. 29%.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바로 요 문제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그건 바로 뭐냐? 69%의 국민들은 정원 확대한데 찬성한다는 거야. 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 폭. 그게 폭이 왜 2,000이어야 되는 거야? 아. 그다음에 왜 또 2,000을 던져가지고 그 극한 대립을 해서 쉽게 말하면 지금 의사들하고 뭡니까? 정부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건데 누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국민이죠. 국민들이 피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게 잠깐 지나갈 한 달, 두 달 지나갈 거라면 참아줘요. 그런데 지금 6개월 지났거든. 지금도 추석 명절 동안에는 응급실에 응급의료센터에 군의관이 또 그렇죠. 긴급 투입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앉아가지고 여당에 있는 사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대통령실 사람이 와가지고 6개월만 더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그러니까 무슨 전쟁을 하는 겁니까 의사들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화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론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서로 양보를 안 하는 집단인데 서로 이 사람들이 중간에서 만날 수 있게끔 출구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언론에서 해야 되고 그렇게 여론을 모아가서 한편으로 의사 집단한테 압력을 가하고 또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도 보니까 KBS 보도를 보니까 2살짜리 여자아이가 그치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전화를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애가 지금 쓰러져 있는데 고열이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응급차를 갔더니 못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지금 받아주는 데가 없다. 그러니까 미리 허락을 받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응급차에 탄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모님도 전화 돌리라고. 이게 뭡니까? 여기저기 막 돌려가지고 결국 1시간 늦게 가가지고 애가 의식불명의 상태에 지금 빠져가지고 한 달째 못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 피해는 누가 보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인내를 해줬어요. 그 불편 다 참아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그럼 끝이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끝이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거 가지고 또 싸워. 그러니까 나 좀 한심한 게 이 상황에서도 김건희냐. 니들 머릿속에 김건희만 들어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로지 정쟁. 오로지 정쟁. 오로지 정쟁만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도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러다가 만약에 아프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프면 안 되는데 좀 제가 조금 그렇거든요. 요즘 몸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걱정이 딱 되는 거예요. 이러다 내가 쓰러지기라도 한다면 이런 느낌이 딱 드는데 이게 나만의 일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특히 노령층들 고령층들 그다음에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배후 진료가 안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얘도 갔는데 소아과 의사는 있는데 그 신경 담당하는 소아과 의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거든요. 지금 다들 지금 공백이 생겨가지고 그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당하고 있는데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앉아가지고 오로지 그냥 그 김여사 이건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뭐랄까 관음증 같아요. 관음증. 변태들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 문제는 사실 제가 전달한 건 바로 한간에 뭡니까 민심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걸 왜 이렇게 푸느냐. 아니 이렇게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의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밖에 못 푸느냐. 그 문제를 내가 제기한 거잖아요. 조언을 한 것이죠. 그런 민심을 전달해 달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걸 앉아가지고 또 그 배후에 또 김건희가 있느니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하는 거 보면 정말 정치가 망하는 거. 정치가 망하는 데는 정치권의 문제도 있지만 언론의 문제도 상당히 크다. 참 싸움을 더 붙일 때가 아닙니다. 정부는 빨리 나서서 어떻게든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끝까지 정말 24시간, 48시간 내내 대화를 나눠야 되고요. 전공의들도 다 돌아오십시오. 병원에서 투쟁하십시오. 국민들을 위해서 한자를 위해서 신중헌 교수의 호소였습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진 교수님의 건강도 챙겨야 되겠네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좀 한심하더라고요. 나는 그러니까 한두 개 나올 때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인터넷 언론도 그럴 수 있는데 이걸 무슨 방송사에 받고 막 이러는 걸 딱 보니까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래?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러면서. 변태들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그 보이잖아. 그 밑에 그렇게 보도하는 그 밑에 깔린 이게 딱 보이니까 정말 짜증나고 의도가 한심하고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